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이제 세포호흡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수능에서도 즐겨찾기가 가능한 그런 토픽. 과연 세포호흡에서 뭘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저해제입니다. 인히비터, respiratory inhibitor. 세포호흡 저해제요. 호흡,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호흡 저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 어차피 이것은 개념을 자료에다가 적용시키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 저해제는 결국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그렇죠? ATP죠. 이 ATP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야. ATP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ATP를 얻지 못한다. 그럼 그 생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명체가 ATP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죽겠죠.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경우는 이제 독물, 그 독극물, 또는 뭐 살충제, 뭐 아니면 뭐 어류를 죽이거나 이런 살생 하는데 주로 이제 쓰이는 물질들이 있어요. 항생제, 살충제, 그다음에 독극물 이런데 이제 세포호흡 저해제가 쓰이는데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원리. 일단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내막이 있지요. 내막이 있으면 이 내막을 확대해 볼게요. 내막을 확대할게. 확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커다란 복합체 단백질이 세 덩어리가 있어요. 전자 전달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백질 덩어리가 바로 ATP 합성 요소야. ATP 합성 요소. 자,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야. 요거 ATP 합성 효소를 보니까 이 방향으로 요거 뭉툭한 이 방향으로 수소연의 촉진 확산이 일어나. 우와, 시다다! 됐어요? 그럼 수소연이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다. 수소연이 많은 경우는 pH가 낮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수소연이 상대적으로 적다. pH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기준으로 내막을 기준으로 수소연의 농도차가 생겨요. 다른 말로는 pH 차이가 생겨. 요렇게 돼야지만이 수소연이 요렇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여기서 ATP를 만들 수 있는 거야. ATP가 되죠.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학 삼투적 인산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전체가 이제 산화적 인산화라는 거. 전자 전달계하고 화학 삼투가 산화적 인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소연이 여기가 많아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여기 물론 이제 외막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있고요. 외막, 내막 사이에 막 사이 공간이네. 막 사이네. 누가 싸요? 외막과 내막 사이에 막 사이네. 누가 싸요? 막 사이네. 누가 싸요? 막 사이네. 누가 싸요? 막 사이네. 누가 싸요? 수소연이. 아우 좁아라. 수소연이 많아져. 통로다 가자. 그러면서 ATP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수소연이 이렇게 저농도 고농도를 만드는 이 이동은 능동수송이야. 능동수송. 와우, 좋아. 능동수송인데 이 능동수송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 에너지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죠. NADH가 내놓는 전자를 통해서 가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물론 FADH2 여기 FADH2는 NADH하고는 다른 데다가 전자를 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NADH 하나는 수소이온을 얘가 갖고 있는 전자, 얘가 내놓은 전자는 얘가 내놓은 전자보다 수소이온을 더 많이 펌핑, 즉 능동성 시키니까 얘 하나는 얘가 만드는 ATP보다 더 많이 만든다. 그게 이제 알다시피 3대 2 이런 비율이잖아. 그죠? NADH 하나는 3ATP 만들고요. FADH2가 갖고 있는 전자로 인해서 능동수송된 이 수소이온에서 만들어지는 ATP는 2개. FADH2는 2개, NADH는 3개. 됐죠? 얘 하나당 3개, 얘 하나당 2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배웠고. 그죠? 실제는 대학 가면 이제 좀 숫자가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일단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라스트 시인입니다. 여기 읽어주자. 자, 에이구, 뭐 이렇게 간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씬입니다. 여기서 최종 전자 수용체 누구야? 그치? 산소죠. 2분의 1 O2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죠. 됐죠? 물이 됩니다. 최종 전자 수용체. 산소가 계속 전자 전달기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산소가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산소가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전자를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자 전달계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전자의 전달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전자 전달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산소가 소비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야? NADH가 산화되고 있다는 얘기야. NADH가 산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FADH2도 산화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야? 얘가 또 TCA 회로에 가서 전자를 계속 빼온다는 얘기예요. TCA 회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야.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TCA 회로 석신산으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FADH2 될 거냐? FADH2. 그죠? 석신산 그래서 이제 푸마르산 될 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저해를 지켜봐야 돼, 저해. 저해 작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과연 어딜 저해시키면 될까? 이거 얘 안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수소연이 일로 능동수송 안 되게 하면 되겠네. 수소연이 여기 능동수송이 안 되면, 여기 수소연 농도차가 안 생기니까, 일로, 수소연이 이동하지 않잖아. 응? 수소이온. 뭐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그러는데 양성자가 이동하지 않으니까 ATP가 합성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수소연이 능동성 안 되게 하려면 전자가 이동 안 되게 하면 돼. 그래서 전자 전달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자 전달을 억제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커다란 덩어리에서 그 다음 덩어리로, 그 다음으로 이동 안 시키게 차단시키는 물질이 있어. 막아버려! 차단시키는 물질. 자, 오케이. 이런 경우 이제 로테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거 열 필요 없어요. 로테논. 이 로테논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이나 어류 같은 거 이제 죽이는 약물로 좀 사용하죠. 로테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전자를 NADH도 받은 것을 다음 단계로 이동을 안 시키니까 전자 전달 과정이 억제가 돼. 전자 전달 과정이 안 일어나면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나요. 뭔 말인지 알지?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나면서 전자 전달 과정이 안 일어나니까 수소연의 능동성이 안 일어나. 수소연 능동성이 안 일어나니까 ATP 합성 효소를 통한 ATP가 합성이 안 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ATP가 안 만들어지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는 또 여길 차단해! 여길 차단하는 게 있어. 마지막 덩어리에서 산소로 이동하는 걸 이제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 마지막. 여기에 이제 뭐 전자 전달 효소들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산소로 가지 못하게 해! 역시 전자 전달 억제하는 거. 이때는 이제 KCN 또는 CO, 그 다음에 또, 이 과정과 유사하게 비소의 산화물 같은 경우도 있어. 비소의 산화물. 비소 같은 경우는 뭐 자체가 독성물질 아니에요. 비소 산화물이 무서운 거죠. AS인가? 맞을 거야. 자, 비소의 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사약 같은데 여러분들 사극에서 봤죠. 사약을 받으시오. 이럴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비상인가요? 예, 약물 이름이. 그것 역시 마찬가지야. 예, 마지막에 전자를 이동 못 시키니까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나고, 전자가 이동 안 하니까, 전자 이동이 안 되니까 수소연이 능동성이 안 되고, 안 되니까 ATP가 합성 안 되는 거야. 예, 결국은 이제 수시간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약물이죠. KCN 같은 경우는 뭐야? KCN. 여기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전자 전달을 차단하는, CN이 이제 마이너스, K는 플러스 칼륨 이온이고, 얘는 사이안화. 사이안화? 사이용, 사이안화? 사이안화, 안화, 칼륨. 뭐 옛날엔 시아나 칼륨이라고 그러는데요. 시아나 칼륨인데 지금은 이제 사이안화 칼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그 다음에 이제 CO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어차피 헤모글로빈에 산소 결합하는 것도 방해하고요. 또한 이렇게 전자 전달 이동하는 것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청산가리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역시 전자 전달을 방해하는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전자 전달이 안 되니까 역시 ATP 합성이 안 돼서, 그쵸,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전자 전달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자, 그럼 전자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산소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ATP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전자 전달 안 일어나니까 수소연의 능동성 안 일어나고, 안팎에 pH 차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ATP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나면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나요. 산소 소모가 되질 않아.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나면. 그리고 전자 전달이 안 되니까 NADH가 쌓이고, NADH는 쌓이고 NAD 뿔은 줄어드니까 이 과정도 억제가 돼서 TC 회로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고, TC 회로도 안 일어나. 됐어요? 이런 종류의 독극물이 있어. 저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요. ATP 합성 효소에 이제 결합을 해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확산되는 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올리고마이신이라는 거 있어. 올리고마이신. 자, 올리고 내리고. 자, 수소이온이 이렇게 촉진 확산이 안 돼. 자, 요건 일어나는데, 요거. 자, 요거 일어나는데, 자, 수소연 보내줬어. 수소연이 막 여기서, 아우, 좁아라! 물론 이제 외막은 투과성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소연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적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 딱 틀어 막았으니까 수소연이 촉진 확산이 안 돼. 그러니까 ATP 안 만들어져. ATP는 당연히 안 만들어지고. 오케이? ATP는 안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건 당분간은 일어날 수 있어.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 쭉 산소 소모가 된다는 얘기야. 능동성 시켰는데 못 들어와. 능동성 시켰는데 못 들어와.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수소연이 없어, 여기. 수소연이 없으니까 산소가 수소연과 결합해서 물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도 일어나기 어려운 거야. 산소 소모도 이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해주세요.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장 많이 다뤄지면서 핫한 저해제가 있지. 바로 DMP라는 거. 요 저해제가 있어요. 요 저해제. 디니트로페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저해제. 예전에 생물2 시절이죠. 생물2 시절. 이런 저해제가 언급이 안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저해제가 언급이 안 되던 시절에 제가 DMP를 딱 언급을 했지. 그랬더니 또 수능에 나오더라고. 신기. 그래서 이쪽 얘기할 때는 과거 생물2하고 생명과학 2하고 좀 달라졌어요.
계속 수능이 조금씩 진화하면서 얘가 이제 지금 전면에 등장을 했어. 예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이. 얘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소이온이 인지질 이중충 있잖아요. 여기 인지질 이중충 요거. 여기에 대한 투과성이 없어요. 즉 내막에 대한 투과성은 없어. 외막에 대한 투과성은 좀 있는데 여기는 없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소연이 이쪽으로는 못 통과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DMP라는 물질은 수소연이 여기 통과하게 해줘.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와 신난다. 그러면서 수소연이 일로 막 통과되는 거야. 일로 막 통과되는 거야. 일로 막 통과되는 거야. 내막의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막 통과되니까 일로 오는 녀석이 없는 거야. 일로 가면 힘들거든. 가면서 이제 막 ATP도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안 가지. 이쪽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안 가는 이유가 농도차가 안 생겨. 한마디로. 자자자 다시. DMP라는 저해제를 처리했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열심히 TCA로도 일어나. 물론 해당 과정도 일어나고 TCA로도 일어나고 TCA로에서 이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NADH가 생긴 다음에 NADH가 산화가 돼 내막에서. 그럼 전자 내놓고 전자가 막 전자전 달린다. 전자전 달린다. 달려. 그러면서 능동수송 해가지고 여기 수소연이 많아졌는데 수소연이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새 나와. 어머 수소연이 이렇게 새 나와. 새야 어디 있니? 새 나와. 이렇게 새어 들어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다시. 오케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ATP 합성 효소에서 수소연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확산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ATP가 거의 합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ATP 합성량이 적으니까 저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때 이 약물은요. 살을 좀 많이 팍팍 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효과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이어트 용으로 한때 사용했다가 좀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냐면요. 이 살이 찐다라는 의미는 소위 말해서 내 몸에서 영양소가 저장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은 만큼 쓰면은 먹은 만큼 분해해서 소모되면은 살이 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먹는 순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저 안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점심을 굶을 수도 있고 저녁을 굶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은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비해서 그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남는 거는 당연히 저장이라는 걸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저장을 하는데 형태는 뭐냐면 고분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고분자 형태. 저분자가 아니라 고분자로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야. 합성.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몸에서 이제 살이 찐다라는 얘기는 고분자 물질이 합성된다는 얘기야. 지방이 합성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합성이라는 건 동화작용이잖아요. 동화작용. 그죠? 동화작용인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ATP가 필요해요. ATP. 그러니까 이 DMP라는 물질을 처리했는데 ATP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요. ATP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물질이 우리 몸에 저장되거나 합성되는 게 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은 안 찌게 되면서 내 몸에 남겨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영양소가 저장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영양소는 계속해서 분해되게 되는 거야. 왜? ATP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은 계속 일어나잖아. 이 과정. 계속. 포도당이 분해돼가지고 포도당이 분해돼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피루부산돼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피루부산이 이제 TCA 아세틸코이드에서 TCA로 이제 일어나고 이 과정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산소도 소비되고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서만 헛바퀴 도는 거야. 여기서는 ATP를 못 만드는 거야. 어때 그럼? 영양소 우리 몸에 있는 탄단지 같은 호흡기질은 계속 산화되고 분해되는데 반해서 ATP는 안 만들어지게 되니까 ATP 안 만들어지니까 저장도 안 되죠. 몸에 있는 영양소는 계속 분해돼 나가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살이 빠지는 거지. 그런데 썼었어.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ATP 안 만들어지니까 심장박동도 ATP가 필요한데 심장박동도 잘 안 되니까 부정맥 생기죠. 거기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알다시피 세포호흡 과정에서 60% 열에너지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좀 더 초과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죠. 수소연이 더 많아지니까 산소 소모량이 좀 더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연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수소가 새 나오니까 수소가 넉넉해서 산소가 막 소비량이 더 증가해서 요게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열도 좀 많이 나. 열이 정상 체온보다 벗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서 지금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해제 가지고 살을 빼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일단은 뭐 원리적으로는 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DMP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작동되는데 전자 전달기는 작동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TCA로도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NADH도 산화돼서 전자가 전달되고 능동수송도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산소도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능동수송된 수소가 일로 빠져나오니까 그냥 새 들어오니까 여기 안 일어나 이게. ATP 합성의 효소를 통한 ATP 합성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얘하고 짝을 이뤄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ATP가 합성돼야 되는데 얘하고 짝을 이룬 게 풀려버렸다. 그래서 uncoupler, 짝 풀림제다 이런 표현도 써요. 됐죠? DMP 같은 물질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짝 풀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는 작동하되 얘는 작동 안 하는 거. 됐죠?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러한 이 저해제가 있다라는 거. 요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저해제의 원리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저해제의 원리인데 수능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죠? 그쵸? 당연히 뭐 그림이나 또는 그쵸? 그래프나 표와 같은 그런 등등의 어떤 형식으로 전환시켜서 해석을 하게 만들죠. 그죠. 그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왔던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 세 문제를 제가 기출해서 추출해냈어. 이 세 문제가 공통적으로 그래프가 어때요? 그쵸? 같은 그래프가 나왔어. 보실래요? 자, 2016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나왔어요. 역시 이 그래프 나왔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우, 서프라이즈. 다시요. 2016학년도 6월이었어요. 그죠? 이거 그래프하고 이 그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 다음 해에 9월 평가원에서 그래프 나와주고 수능에서는 이제 아예 6월 달과 같은 패턴의 그림과 이걸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2017 수능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출을 보니까 기출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석하고 예측했다라고 하면 이 보기는 빠르게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빨라야 돼.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푸느냐 못 푸느냐 그거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빠르게 푸느냐 그러니까 단 몇 초 차이야. 5초 10초 차이야. 진짜 수능장에선 그래. 생투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본 그림이고 그래프가 X축이 시간이고요. 시간이죠. 그다음에 소비된 O2 총량 나오고 생성된 ATP 총량 나와요. 알겠습니까? 산소가 소비가 되느냐? 이 산소의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요? 산소의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죠? 그쵸? 전자 전달기에서 일어나죠. 전자 전달기. 산소 소비가 일어나죠. 산화적 인산화의 전자 전달기. 그다음에 생성된 ATP는요. 그죠? ATP 합성 효소에서 일어나죠. 여기서 ATP 합성 효소.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많이 소비되면 ATP가 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언밸런스한, 언커플한 짝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소비된 O2에다가 생성된 ATP양이고 이쪽은 같은 패턴의 그래프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능에서는 역시 첫 번째
보여줬던 1번 문제하고 똑같은 ATP 소비된 O2. 요거만 바뀌었어. 좌우만 바뀌었어. 좌우만 바뀌고 똑같은 패턴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신산을 첨가하는 게 공통적이에요. 석신산. 오케이? 얘도 석신산 첨가. 그 다음에 얘도 석신산 첨가. 그럼 왜 석신산이냐? 여러분들 왜 석신산일 것 같아요? 왜 석신산? 왜 석신산? 자, 아세틸코에이가 옥살 아세트산과 만나서 이제 시트르산 될 거 아니야. 알파케토그루타르산, 석신산, 그죠? 그 다음에 푸마르산, 그 다음에 말산, 그 다음에 옥살 아세트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를 넣어줘도 ATP는 만들어져요. 얘를 넣어줘도 ATP는 만들어지고 산소는 소비되게 돼 있어. 왜? 여기서 FADH2 나오고 여기서 NADH 나오는데 바로 같은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야. 얘하고 얘가 같은 비율로 나와. 만약에 알파케토그루타르산을 넣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케토그루타르산을 넣어주면 여기서 NADH가 나오니까 NADH 두 분자고 FADH도 한 분자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석신산을 넣어주게 되면 그쵸? 얘 한 분자당 얘 하나와 얘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얘는 산화적 인산화 가가지고 산화적 인산화에 가서 곱하기 2 해주면 EATP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 내막 가서 얘는 곱하기 3하면 그죠? 3ATP를 생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이런 내용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ATP가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가 뭐가 있어야 돼? ATP 생성 재료가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ADP가 있어야 되지. ADP. 그래서 ADP를 그 다음에 첨가해 주는 거야. ADP하고 무기인산을 첨가해 주니까 ADP하고 무기인산의 합체도 킹 일어나면서 이제 ATP가 합성되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전에도 만약에 ADP하고 인산이 있었다면 석신산 넣어줬을 때 서서히 이제 ATP가 생기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얘가 없었던 거고, 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원료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야. 원료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딱 원료 들어오니까 ATP가 이제 생성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것들은 만들어진 상태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죠? 석신산을 첨가하면 얘네들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재료가 들어왔어. 그래서 얘네들은 석신산을 넣어줬을 때 얘하고 얘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전자를 주었는데 전자를 줘서 산소가 약간 이제 소비가 됐는데 이 재료가 없으니까 ADP가 없으니까 ATP가 못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이 그래프입니다. 산소가 약간 소모되고 있는데 ATP는 못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지. 이런 미묘한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왜 저해제 관련 문제는 석신산과 얘네들이 첨가되었는지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해했다면 다른 조건을 제시했어. 얘를 주게 되면 뭔가 다른 변화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림 가는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밑줄짝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있느냐? 전자 전달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산화환원이라고 그래. 산화환원. 전자 전달 반응은 다른 말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그러고, 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하고 똑같아? O2 소모가 일어났다. O2 소모. 산소가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산소가 소모돼야 돼.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가 소모되고 전자 받아주고 이런 받아주니까 결국 전자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야. 우와 신난다. 됐죠? 그리고 당연히 수소이온을 3개를 펌핑시키고 있는 이 녀석이 좀 더 많은 ATP를 생산하는 NADH가 되는 거고, NADH. 됐죠? 니은은 그거보단 적은 ATP를 만드는 FADH2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여기 수소연이 막 쌓이네. 막 쌓이네. 막 쌓이네. 오늘 헤어가 왜 이래? 막 쌓이네. 막 쌓이 공간. 좀 바꿔봤어. 자, 그리고 여기는요.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기질 또는 바탕질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미토콘드리아 바탕질. 자, 그렇게 여러분들 프린트에다가 자료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나는 미토콘드리아에 여기에다가 미토콘드리아에다 석신산을 넣은 거야. 그 다음에 ADP하고 미인산 물질 X. 자,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이때 물질 X는 밑줄 쫙. 밑줄 쫙 치세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인지질을 통해서 일로 통해서 수소연이 새어나가게 한다. 자, 수소연이 새어나가려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돼? 여기가 지금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니까 수소연이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니까. 그렇지. 수소연이 이렇게 새어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 수소연이 새어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은 찾았고요. 자, 기억. 구간 B에서 기억으로부터 생성되는 ATP양은 구간 A에서 니은으로 생성되는 ATP양보다 많다? 자, 구간 B에서 기억으로부터 생성되는 ATP양은 자, 이거 구간 B입니다. 구간 B야. 지금 이거는 자료 해석이죠. 구간 B에서 기억으로부터 생성되는 ATP양이니까 NADH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NADH로부터. 여기는 지금 X를 첨가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A에서는 열심히 지금 ATP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는 ATP 총량, ATP의 총량이 변함이 없어. ATP 총량이 변함 없다는 얘기는 ATP가 안 생기고 있다는 얘기야. 자, 왜 안 생기죠? 원인은 뭐죠? 산소량은 증가하는데 소비된 산소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된 산소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까처럼 그냥 같은 기울기로 같은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ATP가 안 생기느냐? 그죠? 이거 분명히 어떻다고 그랬어 내가. 전자전달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전자전달은 계속 일어나고 TCA로도 일어나고 있는데 능동수송된 수소연이 새 나오니까 그렇지.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ATP 합성 효소를 통한 확산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농도차가 안 생기니까. understand? 그러니까 ATP가 생기질 않는 거죠. ATP 합성 효소를 통한 ATP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생성되는 에다 밑줄 쫙. 생성되는 에다 밑줄 쫙. 생성된 이건 현재 완료야. have 플러스 pp. 생성되는은 ing야.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돼.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또 생명과학을 잘해. 그러니까 여기는 총량이기 때문에 이미 다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성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 구간 B에서 기억으로부터 생성되는 ATP형은 구간 A에서 니은으로부터 생성되는 ATP형보다 많다가 아니죠. 여기는 아예 안 만들어지고 있어. 여기는 안 만들어지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해서 기억과 니은 얘가 3ATP고 얘가 2ATP니까 얘가 더 많이 만드는구나. 기억으로부터 생성된 ATP 양이 많구나. 많으니까 땡그라미 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조심해. 구간 A와 구간 B에서의 차이를 묻는 거야. 오케이? 구간 B에서는 안 만들어져. 알겠지?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야 돼. 구간 B에서 저거 양은 구간 A에서 저 양보다 적지.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알겠지? 여기서는 구간 B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ATP향. 알겠어요? 문장이 길어 지금. 기억 보기가. 보통 상당히 짧게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길어 이건. 됐지? 그 다음에 니은. 2에서의 pH 부분에 1에서의 pH의 값은 역시 구간 A와 구간 B를 비교하는 거야. 구간 A는 정상적으로 지금 ATP가 합성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상적으로 ATP가 합성되고 있으니까 안팎의 pH 차이가 생겼어요. 그치? 근데 지금 얘가 이거잖아. 됐지? 얘가 A가 B보다 어떠다 하니까 얘를 따지면 돼. 얘가 정말 얘보다 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얘는 2에서의 pH는 수소연이 많아지면 정상적이니까 A에서는 정상이니까 수소연이 능동성 되니까 여기에 수소연이 많아지니까 pH는
낮겠죠. 정상적인 경우. 그지? 여긴 pH가 낮겠지. 2에서는. 그러나 1에서는 수소연이 적으니까 pH가 높겠지. 그래서 이 값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큰 거야. 알겠지? B보다 A가 큰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해볼게.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는 수소연의 농도차가 안 생겨. 새 나가니까 농도차가 안 생기니까 2에서는 pH가 낮아야 되는데 수소연이 많아야 되는데 수소연이 줄어드니까 pH가 높아지게 되고 1에서는 수소연이 적어야 되는데 많아지니까 pH가 낮아지게 돼. 그럼 이 값은 B에서도 작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B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 둘을 비교할 때 마지막 것이 얘냐 얘가 크다니까 얘를 가지고 따져주는 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물질 X는 전자전달기에서 전자 운반체들의 산화하는 반응을 억제한다. 지금 이 물질 X는요, 이렇게 인지질을 통해서 새어 나가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나 이 전자전달 과정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왜? 산소 총량은 계속 증가하니까 소비되고 있는 산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총량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산소가 소비되고 있다. 무슨 뜻이야? 그치? 전자전달 과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전자전달기에서 전자운반체들의 산화하는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억제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물질 X는 DNP 같은 경우 디니트로페놀 아시죠? 짝풀림제. 그래서 수소이온을 새나가게 해서 안팎의 pH 차이가 안 생기니까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안 생기니까 ATP 합성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물질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나온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볼까요?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쭉쭉쭉 읽어보세요. 쭉쭉쭉. 물질 X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기에서 전자운반체 산화 환원 반응을 억제하는 거야. 밑줄짝. 자, 이번엔 얘는 과연 정체가 뭐냐 봤더니 아까하고 달라.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나면서 ATP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겠어? 어디를 억제하는 거야? 산소 소모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치. 이 과정이 전자전달이 안 일어나는 거지. 전자전달 안 일어나면 안팎에 pH 차이 안 생기고, 즉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안 생기니까 ATP가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를 억제한 거야. 이번에는. 알겠죠? 이번엔 여기 억제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랑 잘 비교하셔야 돼. 이거하고. 오케이? 이거하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환원되는 FAD의 양은 구간 2보다 구간 1에서 많다. 1은 ATP가 생성되고 있다는 얘기야. ATP가 생성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 과정도 일어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 과정도 일어나고 있고 오케이? 여기서 FAD가 환원돼서 FADH2가 되고 FADH2는 내막에 가서 산화돼서 EATP 이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FADH2가 산화돼서 FAD가 오면 다시 또 FADH2가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신산을 넣어줬는데 계속해서 석신산 산화가 일어나면 FAD가 환원이 되고 FAD가 환원되면 FADH2 돼서 FADH2가 내막에서 산화되고 이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ATP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1번 구간이라 이 얘기야. 1번 구간이라 이 얘기야. 산소도 소모되고 있고 전자전달도 되고 ATP도 만들어지는 1번 구간에서는 FAD가 열심히 환원도 되고 산화도 되고 산화환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2번 구간은 안 일어나. 2번 구간은 전자전달이 안 일어나. 산소가 소모가 안 돼. 산소 소모가 안 된다. 전자전달이 안 일어난다. 그럼 전자전달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FADH2가 얘한테 전자를 못 줘. 오케이? 전자 줘봤자 이동을 못 하니까. 그럼 얘가 쌓이고 얘는 줄어들어. 얘는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지. 얘가 환원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원되는 FAD 환원은 TC의 회로인데 그치? TC의 회로에서 FAD 환원이 되잖아. FAD 환원은 TC의 회로야. TC의 회로가 어디서 잘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안 일어나고 여기서 잘 일어난다는 뜻이지. 됐지? 그래서 2보다 구간 1에서 TCA로가 잘 일어난다. 즉 환원되는 FAD의 양은 많다. 즉 FAD의 환원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1과 2에서 세포 호흡에 의해 생성되는 H2O의 분자수는 같다? 자, 1과 2에 의해서 세포 호흡에 의해 생성되는 H2O는 여기는 여러분들 전자가 전달되고 소비가 되고 있어. 산소가 소비되고 있어. 전자가 전달되고 산소가 소비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세포 호흡에서 생성되는 물은 산소가 소비돼야지 물이 생기잖아. 산소가 소비돼야지 물이 생기잖아. 됐지? 그러면 1번 구간은 정상적으로 산소가 소비되고 있으니까 물이 생성된다는 얘기고, 산소가 소비되고 있으니까 최종 전자 수용체가 전자 받아서 물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소비가 없어. 에이, 진짜 뭔 소리야? 2에서는 그쵸? 2에서는 생성되는 물 분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소비되지 않고 있잖아. 산소가 전자가 전달이 억제돼가지고 됐지? 그래서 1에서 더 많은 물 분자가 생깁니다. 2보다. 그 다음 디귿. 기억에서의 pH. 기억은 어디야? 기억은 여기죠. 막사의 공간이죠. 막사의 공간 이유는 기질이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러면 여기는 수소연의 능동성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 안팎의 pH가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가 구간 1에서니까 구간 1에서 어떤가 큰가를 확인하면 돼. 구간 1에서 큰가를 확인하면 돼. 즉 1은 기억에서 pH 어때? 정상이니까 이제 열심히 능동성이 일어나서 막사의 공간으로 수소연이 꽉 찼을 테니까 수소연이 여기 많아져. 아우 좁아라! 그러면 수소연이 많아지니까 정상적인 경우에서 기억에서의 pH는 낮아지고. 됐지? 수소연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유는 여기 있는 걸 이동시킨 거니까 수소연이 줄어드니까 pH는 높아지겠지. 따라서 구간 1에서는 이 값이 큽니다. 됐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3번 되겠습니다.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기를 나타냈어요. 아까 1번하고 똑같은 흡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석신산 역시 똑같죠? 순서대로 이렇게 넣었다라는 겁니다. Y축 값도 똑같고요. 미줄적 X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 차단. ATP 합성 효소 억제제. 합성 효소를 통해서 작용을 못해. 수소연이 안 일어나게, 수소연이 이동 못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ATP 합성 효소를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려볼까? 네, 여기다가 이렇게 나가는 걸 억제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수소연이 여기 많거든. 여기가 바로 막사이네. B가 막사이 공간이거든. 여기가 기질이고. 그래서 여기서 수소연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촉진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는 게 바로 X고, Y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인지질을 통해서 수소연을 새어나게 하는, 이건 DNP네. 짝풀림제. 됐지? 자, 그럼 기억 보기는 쉽습니다. 니은이 NADH고 기억이 FADH2죠. 딱 보시면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딱딱딱 3개의 비율로 수소연 능동성한 건 니은, 기억은 2개 비율. 그래서 기억은 FADH2다. 맞죠? 니은. 단시간당 전자전달기를 통해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자, 구간 1과 2를 비교할게요. X야, X. X를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전자의 전달이 X 처리하면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지. 왜? 자, X 처리하기 전에는 열심히 O2도 이동을 하고, 그죠? 소비가 막 돼. 그러니까 O2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O2가 소비가 막 돼. 그러니까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자, 소비가 된다, O2가. 무슨 뜻이야? 전자 전달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그때 전자 전달 때문에 ATP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번 구간에서. 하지만 X라는 물질을 처리했더니 ATP가 안 만들어져.
ATP는 안 만들어져. ATP가 안 만들어져요. 선생님, 그럼 O2도 왜 잘 안 되나요? O2도 소비가 잘 안 되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여기를 틀어막아가지고 수소연이 이동이 잘 안 되면, 수소연이 이쪽으로 이동이 잘 안 되면, 수소연이 적어지니까, 수소연이 없으니까 산소가 물로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과정도 약간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도 줄어든다.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오케이? 간단한 거잖아. 그래서 크게 얘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산소 소모도 많이 줄어들었어. 됐죠? ATP도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미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야. 짝풀림제. 됐어요? 1번 문제에서 풀었어요. 지금 무슨 뜻이야? ATP는 여전히 안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O2는 생성되는 거야. O2는 O2는 소비가 되는 거야. O2는 생성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돼. 왜냐? 수소이온이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수소이온이 이렇게 와서 이제 새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새 나가. 이렇게 새 나가면 어떻게 돼? 다시 수소이온이 새 나가니까 여기 수소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수소연이 산소랑 만나니까 다시 수소연이 산소 만나서 물이 되니까 다시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지? 수소연하고 산소하고 전자 받아서 물이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전자가 다시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 즉 산소 소모가 일어나면서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전히 안팎의 pH 차이, 수소연 농도 차이가 안 생기니까 ATP는 생기지 않는 거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유는 전자전달계를 통해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1과 2에서 이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알겠지?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오케이. 왜다? 왜 많을까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자료를 통해서 생각해봐. 요거야, O2. 어디 갔어? O2. 소비된 O2량이 많으면 전자전달이 활발하다는 얘기야. 별로 없으니까. 총량이 별로 안 생겼으니까. 소비된 O2의 총량 생긴 게 별로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덜 이동했고 여기는 생기고 있으니까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전달기를 통해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그쵸. 소비된 O2량을 가지고 추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스트 디귿. 자, B에서의 pH분의 A에서의 pH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작다? 그럼 구간 2에서가 3과 비교했을 때 작으냐? 이걸 따지면 돼. 자, 그럼 구간 2하고 3이야. 구간 2하고 3. 그럼 2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비해서 이건 pH 차이가 안 나타나겠죠, 당연히. 왜? Y가 지금 새 나가게 하는 거니까 pH 차이가 안 생기는 거고, 안팎의 수소연 농도 차이가 안 생기는 거고, 얘는. X를 첨가했을 때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ATP 합성 효소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능동 수송을 했는데 이쪽으로 그쵸? 수소연이 이동을 못 한다는 얘기야. 수소연이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하니까 수소연이 여기 꽉 차게 돼. 우와, 신난다! 좁아라! 아이고, 좁아라! 그러면서 수소연이 상당히 많아져. 즉 막 쌓이 공간에 진짜 많이 막 쌓이게 돼. 구간 2에서는 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연이 이동하는 걸 억제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이동 안 일어나니까 여기에 정말 많은 수소연이 쌓여서 pH가 엄청 낮아지게 돼. 구간 2에서는 막사이 공간이. 반면에 여기는 그렇지. 여기에 수소연이 굉장히 많이 쌓이니까 여기는 수소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수소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pH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커지게 되겠지. 2에서 커야 돼. 오케이? 3은 이제 이 간격이 이제 줄어들죠. 서로 이제 pH, 여기서는 pH가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는 낮아지겠지. 3에서는. 오케이? 이해가셨어? 3? 요때 요 구간? 새 나가니까 수소연이 새 나가니까 수소연이 줄어드니까 여기서는 3에서는 어떻게 돼? 수소연이 줄어들면 여기가 수소연이 줄어들면 pH는 커지고 여기 수소연이 많아지게 되면 pH는 낮아지게 되니까 이 값은 작고 이 값은 크고 2는 크고 3은 작고 됐지? 그래서 2가 커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얘기야.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 따지지 않죠. 저는 뭐 바로 그냥
직관으로 풉니다. 그냥 바로 그림 보시고 이렇게 막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pH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하는지 딱 보고 그냥 바로 동글뱅이 또는 X 이렇게 칩니다. 왜? 선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나중엔 바로 그냥 보고 답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돼.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저처럼 생각하다가 해가지고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표시해주는 연습해 주세요.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호흡 관련된 주제 토픽을 마치고 이제 광합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